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들. 저는 메가변리사에서 상표법 강의하고 있는 김세진 변리사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뭐 모르는 거 물어볼 때, 업무를 할 때도 제가 좀 많이 모르는 기술 분야 이런 거를 좀 이해력을 처음에 흡수할 때 뭐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러프하게 알려줘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일목요연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얘기를 잘 해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이제 보면서 이게 진짜 맞는지, 그 다음에 이게 진짜 뭐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검증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부정확하거나 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되게 일반론적으로 좀 적어놨다고 해야 되나? 우리 수험계만의 약간 좀 정말 필요한 팁 같은 거는 조금 많이 누락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뭐 9월 1일이에요 지금. 너무 촉박합니다. 그래서 사실 9월 1일이면 5개월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5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지금 주당 15시간이면은 뭐 하루에 2-3시간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갖고는 택도 없고, 제 생각에는 하루에 최소 10시간은 해야 됩니다. 거의 전업으로 해야 됩니다. 5달밖에 안 남았는데 2시간 공부해갖고 되겠어요 여러분들? 네, 절대 안 되죠. 자 여러분들, 이것도 조금 이상해요. 3번이나 반복 수강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강은 1회만 바짝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회독수를 늘려야 돼요. 회독수. 시험에 나올 것들만 공부를 해야지, 이게 계속 강의만 듣다가 시험 보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8월달에 개강하는 기본 강의가 있는데 그것도 한 35회짜리로 지금 바짝 진행을 해요. 그거만 한 번만 듣고 그 회독수만 계속 늘리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월별 학습 목표 계획 9월 10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문을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암기라는 거는 일단 뱉을 때까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까지는 필요가 없고, 뭐 기본 개념, 목적, 뭐 정의, 요건 뭐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이건 챗GPT가 아주 잘 알고 있네요. 주요 조문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합니다. 이런 거는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 위주로 이제 좀 가려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기출문제 풀이는 강의 수강 다 하고 나서 이제 푸시는 게 좋아요. 이게 월화수목금은 강의 수강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다 듣고 나서 기출문제 푸는 게 좋고요. 10월 달에는 뭐 심화학습 및 이론학습, 심화학습 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기본 강의 듣다가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출문제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요 판례, 실무 사례 이런 거는 다 기본 강의 때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 문제풀이 및 응용학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9월, 10월 달에 이제 상표법 싹 다 듣고 이제 11월 달부터 이제 기출문제 풀면 되겠죠. 분석까지는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분석할 시간이 없어요. 1월, 2월 최종 점검 마무리, 요게 하나 빠졌네요. 최신 판례 들어야 됩니다. 최신 판례. 1차에서는 사실 스터디 그룹까지는 필요하진 않습니다. 1차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혼자서 이제 공부하는 게 오히려 더 시간이 더 세이브가 될 겁니다. 그래서 9월달 시작 생각하면은 스터디 그룹까지는 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뭐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챗GPT 뭐 1시간에 2시간 갖고는 절대 안 되고요. 민법, 특허, 상표, 디자인 얘네들을 2-3달 안에 끝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은 거의 하루에 3-4강은 계속 듣고 반복 복습하고 거의 쉴 틈이 없어야 돼요. 일단 민법이 양이 많고 인문 과목이잖아요. 공대생들이 또 민법을 처음에는 하기 힘들어해요. 그래서 2달 동안은 그냥 민법에 조금 심혈을 기울이고 민특상비를 9, 10, 11, 12로 다 끝내놓고 1월 달에 이제 기출문제랑 그 다음에 뭐 문제집 이런 거 한 1회독 정도 하고 시험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세요. 일단 통틀어서 좀 제일 중요한 걸 얘기를 드리면은 조문과 해설을 꼼꼼히 이해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읽고 이해하기보다는 강사가 설명한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법학이라는 거는 글로 쓴 거를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강사의 지도 없이 글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오개념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읽고 여러분들이 이해한다기보다는 강사가 하는 말을 듣고 이해하고 그걸 가지고 글을 봐야 돼요. 그리고 조문 암기, 조문 암기까지는 필요 없어요 사실. 네. 저도 조문 암기는 주요한 것만 암기가 되어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저도 모릅니다. 네. 강사도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을까요? 입차 시험에서는 법조문이 주어지기 때문에 빨리 찾는 능력이 더 중요해요. 이거는 그렇게 좀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기본 개념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강의 듣는 게 효율적이죠. 실무 사례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 판례의 응용 능력인데
이거는 2차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거는 2차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따로 최적화 강의라는 걸 이제 통해서 제가 안내를 드릴 거예요.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판례가 있는데 그 판례를 실생활에 적용할 때 뭐 쓰이는 문구 이런 것들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판례 응용 문제 연습, 이것도 사례 강의라고 해서 제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엔제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사례집을 여러분들이 이제 풀 거예요. 실전 연습, 실전 GS. 사실 이게 2차 커리큘럼이에요. 이게 2차 제 커리큘럼하고 똑같아요. 이제 최적화 강의 있고 여기다가 이제 실전 사례 GS 이런 식으로 순서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챗GPT가 대답을 잘했네요. 기출문제 분석 1차 시험에서는 좀 중요하고요. 2차 시험에서도 좀 중요한데 1차 시험 기출문제 분석이 좀 더 중요합니다. 네. 어떤 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되는지 여러분들 패턴 해가지고 문제 푸는데 익숙하잖아요. 네, 그런 거 당연히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컨디션 관리,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장 가서 모든 걸 다 쏘려면 운동도 좀 하셔야 되고 정신도 좀 건강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요, 이런 소소한 팁들이 좀 중요하죠. 강의를 듣기 전에 예습하는 거는 좀 곤란해요. 제 수학 문제 같은 거 풀 때는 미리 예습해 오면은 이게 어느 정도 좀 머리가 좀 맑아진 상태로 수업을 듣는다고 해야 되나? 이 법학은 예습을 하는 순간 5개념을 깔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상표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학 과목에 다 포함이 돼요. 책이 두꺼워요. 민법 같은 경우는 거의 흉기잖아요. 흉기 여러분들. 그거를 다 읽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다 읽고 있으면은 이제 읽다가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강사가 밑줄 친 것만 읽고 이거는 넘어가세요 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넘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좀 한 가지 더 안내드리고 싶은 거는 3강 이상 연속으로 듣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법학에서는요. 한 번에 다 흡수를 하고 복습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무조건 5개념이 하나씩 생깁니다. 조금 바쁘더라도 3강이 듣고 복습하고 3강이 듣고 복습하고, 이게 좋아요. 판례 숙지하는 것도 결론만 숙지하기보다는 그 이유를 아는 게 핵심입니다. 이러한 법리 때문에 이래서 유사하다, 이런 논리가 좀 더 중요합니다. 상표법은 다른 법하고 좀 다르게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용어가 되게 주관적이에요. 상표의 유사, 부정한 목적, 이런 요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되게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처음에 그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나중에 2차 가서 이거는 출제자의 의도를 모르겠다, 이거는 뭘 묻는 건지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기본 강의 들으실 때 그 개념하고 그 판례가 설치하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 기준을 처음에 잘 잡고 가셔야 돼요. 챗GPT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전반적으로는 맞는데 좀 디테일이 부족해요. 기간이 틀렸다는 거, 그거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고, 학습하고 연구라고 돼 있는데 연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 두 가지가 좀 가장 큰 것 같아요. 3, 4월 달에는 심화 이론 학습이라고 돼 있는데 보통 심화까지 가진 않아요. 1차 시험에서 나왔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암기하는 데만 해도 충분해요. 그래서 심화 이론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연구를 하면 안 됩니다. 연구를. 이미 연구된 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시험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대학원 가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2차 시험에 좀 최적화된 강의, 그런 걸 좀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본 이론 강의인데 복습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결 이유, 법적 쟁점 이런 것들 다 정리를 하는 그런 강의예요. 주말에 연습 문제 풀이 오답 정리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좀 사람마다 달라요. 제 스타일은 2차 시험에서 한번 최적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4월 달부터 이제 문제를 푸는 게 저는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안 작성 연습인데 이게 점수에 따라서 얼마나 써야 되는지도 다 갈려요. 10점이면은 한 바닥 반, 20점이면은 한 3바닥, 이런 식으로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맞게 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5, 6월 달에는 강사님들이 이제 출제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GS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주말마다 매주 풀어서 답안지를 작성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그런 GS 강의가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면서 시험 적합도를 좀 올려놓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성 연습인데 분석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분석이 아까 보면 연구랑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연구는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7월달, 이제 8월달 마지막 한 달이죠. 모의고사 전범위 복습.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요, 사실 7, 8월달에 새로운 걸 공부해서 얼마나 많이 바뀌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생활 패턴, 컨디션 관리예요. 컨디션 관리. 그래서 이 내용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컨디션 관리를 여러분들이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운동도 하셔야 되고요. 슬럼프에 빠지기 제일 싫을 때가 딱 6월, 7월 달이거든요. 날씨가 덥고 이제 공부도 하기 싫고 땀나고 이럴 때 공부가 하기 싫잖아요. 이제 그럴 때 내가 어느 환경에서 공부를 하면은
슬럼프에 안 빠질지를 미리 다 계획을 세워놓으셔야 됩니다. 이 더운 날에 사람들이 많은 부대 끼는 곳에서 공부하는 게 싫다. 그냥 1인실로 한번 이제 옮겨볼까? 약간 이런 계획을 한 3, 4월부터 조금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저는 동차 때 슬럼프를 한번 겪었는데 올라갈 수 없는 벽이라는 걸 너무 직감하게 되면은 오히려 약간 자포자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올라왔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체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험이 장기 마라톤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페이스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쉬고 싶다고 해서 바로 쉬고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공부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고 언제 쉴지 언제 공부를 할지를 되게 체계적으로 미리 다 플랜을 짜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기득 때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확실히 슬럼프가 많이 줄었습니다. 답안 작성법, 향상 방법, 논리적 구성, 모범 답안 참고, 반복 연습인데 너무 일반론적이에요. 답안 작성법은 세세한 요령들이 다 있습니다. 문제의 소재는 어떻게 쓸지,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는 어떻게 쓸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답이 맞았냐, 쟁점을 잘 추출했냐, 그 쟁점 안에서 키워드를 잘 뽑았는지 요 세 개가 사실 가장 중요해요. 이 삼위일체가 돼야지 답안 작성이 이제 향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한 가지 좀 더 첨언을 드리면은 판례집이 되게 두꺼워요, 여러분들. 특히 상표법 판례집은 막 800페이지, 900페이지 되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정독해서 읽다기보다는 약간 백과사전 용도지, 여러분들이 백과사전 첫 페이지부터 하나하나 다 암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약간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컨디션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2차 시험에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1년 농사 지었잖아요. 여러분들 1년 농사 지은 건데 이 1년 농사가 그 하루의 감기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퍼포먼스를 다 발휘하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컨디션 관리는 7월 달부터 계속 하셔야 되고요. 이제 운동 뭐 이런 것들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우선 일단 3월 정도에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합격하고 나면은 마음이 급해서 문제부터 막 풀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피아노를 칠 때도 도레미파솔라시도 하고 체르니부터 시작을 해야지 바로 뭐 쇼팽 뭐 에뛰드 이런 거 펼쳐놓고 하면은 안 쳐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처음에 좀 기본기를 가지고 좀 손가락 운동도 좀 하시고, 그래서 최적화 강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거는 4월이나 5월에 가서 하시는 게 좋아요. 동차분들은 특히요. 2달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체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최종 정리 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마라. 동차 끝나면은 엄청 놀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한번 놀기로 마음 먹기 시작하면요, 계속 놀아요. 이게 10월부터 이제 공부해야지 라고 하면은 11월, 12월 달 가서 공부하게 되고요. 나는 그래도 학기가 있으니까 11월부터 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1월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냥 합격하기 전까지는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시고 쉬는 시간은 그냥 한 달만 딱 잡으시고 9월부터 그냥 바로 달리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기득에 합격하지. 사실 보통 다 뭐 11월 이럴 때 시작을 많이 하거든요.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은 50%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 합격은 20%가 돼야지 합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보다 조금 더 빨리 해서 빨리 합격하는 전략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득 때 9월부터 바로 시작을 했어요. 그냥 한 달만 딱 쉬고 9월부터 바로 뭐 최적화 강의 이제 뭐 기본에 부족하면은 뭐 기본 강의를 다시 듣는다든지, GS는 거의 1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거의 그 체득을 다 해서 4월, 5월, 6월 달에는 거의 GS에서 막 뭐 1, 2등 하고 맨날 이제 그런 식으로 페이스 조절만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지루하긴 한데 사실 그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일 안전하게 합격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추천을 드리지, 까딱해서 이제 기득 때 잘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1차 시험을 다시 봐야 되잖아요. 그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최대한 안전하게, 최대한 시간이 있을 때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1차는 일단 기본이론 강의. 제가 기본이론 강의는 시험에 나오는 것 위주로 아주 컴팩트하게 커리큘럼을 짜놨거든요.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것들, 너무 실무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다 제껴놓고 제가 다 분석을 해서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들, 그리고 시험에 나오기는 힘든데 그래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 위주로만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시험에서는 제가 만든 그 사례집 문제집의 퀄리티가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실전 GS 정도의 이제 퀄리티로 제가 다 구성한 사례집이기 때문에 그거 한번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따뜻한 한마디요.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데 이 시험에 이제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지만 나갈 때는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왕 나가실 거면은 정말 열심히 해서 합격하는 방향으로 좀 같이 나가서 업계에서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